자, 오늘은 5월 8일 금요일 수업입니다. 아, 그 유인물의 26페이지에 문서 정리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서 정리하기 부분 학습 2라고 되어 있죠. 자, 문서 관리 규정에 따라 구성원들이 손쉽게 문서를 활용할 수. 자, 선생님이 어제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 13일쯤에 이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전체 학년이 다 개학하는 걸로 했다가 오늘 선생님이 학교 가서 들어보니까 이제 3학년 먼저 이렇게 개학을 하는 걸로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전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 3학년만 먼저 나오고 일주일 뒤에 2학년 나오고 뭐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인데 물론 많은 학생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 신경 쓰는 학생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조금 있다 보면은 곧바로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어차피 이게 온라인 수업 한 곳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문서의 관리 절차가 나옵니다. 여기 문서의 관리 절차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관리 절차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은 뭐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말들도 있지만 눈에 익숙해지고 이 말에 익숙해지게 잘 봐놓고 암기해야 합니다. 자, 이제 문서의 관리 절차에서 문서에 관련된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구분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구분은 뭔가를 나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문서 중에서 편철해야 할 문서를 선별하고 정리한다. 자, 편철이란 말을 이제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철이 뭐냐 도대체. 여기 편철이 있네요. 분류된 문서를, 그러니까 분류가 이미 된 거죠. 백매 기준으로 문서철에 묶는 과정이다. 백매 기준으로 묶는데요. 그러면 왜 101일 수도 있고 107개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200매일 수도 있고. 근데 왜 100매 기준으로 문서철에 묶냐? 이건 이제 문서에 보관하고 관련된 건데요. 문서를 보관할 때 이렇게 문서의 하나의 크기가 선생님 마우스로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삐뚤빼뚤한데 좀 이해를 해주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해서 뭐 두께가 요만하다. 어떤 거는 하다 보니까 400매 쓰다 보니까 두께가 이만하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제 이게 문서 처리라고 봤을 때 이 안에 여러 종류의 문서가 막 들어 있겠죠. 이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철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크기가 다 다르면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크기로 했으면 뭐 100매짜리 10개에서 1000매다. 그러면 뭐 크기가 이만하다. 그럼 이거를 다음에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갖고 보관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들쭉날쭉 해갖고 이 크기가 어떤 건 이만하고 어떤 건 뭐 이만하고 어떤 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되면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100매 기준으로 딱 100매 하라는 게 아니고 100매를 기준점으로 해서 뭐 앞뒤로 크게 두께 차이가 안 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다 같은 문서철이 두께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정리하거나 분별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는 과정을 편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 중에서 편철을 해야 이렇게 묶어놔야 할 문서를 선별하고 정리해 놓는다. 이게 바로 구분입니다. 자, 구분하고 뭐 분류는 비슷할 수 있죠. 자, 분류. 문서 분류법에 따라서 문서를 분류한다. 그냥 막 내가 보는 대로 뭐 컬러는 컬러대로 흑백은 흑백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서에 분류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분류법에 따라서 문서를 나눠 놓은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자, 편철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
문서 보관 규정에 따라, 자, 규정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어떤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문서 보관 규정에 따라서 분류한 파일을 일정 기간 서류함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할 수도 있겠죠. 그 보관 기간은 문서의 종류마다 다르니까. 자,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해 가지고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 탄핵을 시켜 가지고 이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 잃어버린 그 7시간은 뭐냐 막 이런 이제 궁금증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그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정이 되면은 7년간 못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 문서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서를 언제 볼 수 있냐? 7년 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나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정을 안 했으면 곧바로 이제 그걸 봐가지고 잘못한 점을 찾아내고 이럴 수가 있는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놓는 바람에 지금 그걸 못 보고 있죠. 이렇게 문서마다 보관을 그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문서도 있습니다. 자, 이관이란 말은 옮긴다는 뜻이에요. 이관. 자, 보관적인 문서를 연장 보존하기 위해, 그러니까 더 길게 보존하기 위해서 주관 부서의 문서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뭐 이렇게 편철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1년 후에는 이걸 가지고 있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서는 5년을 보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그냥 그 사람이 1년 동안 갖고 있다고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1년마다 이런 서고 같은데, 이제 보관소인데 이런 데다 갖다가 다시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다른 부서에서 온 문서들도 엄청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5년 동안 보관하다가 나중에 폐기하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곳에서 이 서고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이것을 이관이라고 합니다. 이관. 그래서 문서를 이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보관하고 비슷한 말은 보존이란 말이 있어요. 자, 문서의 보존 기간에 맞게 주관 부서의 캐비넷 또는 문서고, 쌤이 아까 서고라고 했는데 이거 문서고 말하는 겁니다. 문서고 등의 보존 관리한다. 그러니까 보관이라는 건 뭐 잠깐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정해진 어떤 일정 기간까지만 관리하는 거고, 보존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면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보관은 어떤 일시적인, 보존은 조금 오랜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기, 마지막에 보관이나 보존 기간이 끝나면 문서를 절단하여 폐기한다. 이제 폐기하는 기계가 학교에도 있죠. 보통 이제 파쇄기라고 하죠. 파쇄기. 그래서 그 문서를 드르륵 하는 그 철심인데다 넣으면 철이 돌아가면서 갈아버리는 거죠.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파악할 수 없도록 왜 해요? 다른 사람이 보고 어떤 부당한 이득을 가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파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폐기,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보통은 파쇄기를 통해서 얇게 문서를 갈아서 폐기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는 문서의 분류 방법이 나오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오늘 알아볼게요. 문서를 분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6가지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문서를 분류를 하는데 가나다 혹은 알파벳 순으로 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파일링은 이제는 파일별로 이렇게 나눈다는 소리예요. 여기 보면은 이 가나다 혹은 알파벳 수 파일링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가나다 순으로 파일 이름을 정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A, B, C 이렇게 사전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를 가나다 혹은 알파벳 수 파일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나다가 아니고 ABC도 아닌 이건 이제 문자죠. 우리가 엑셀 같은 거 배울 때 문자에 이제 축에 들어가죠. 자, 번호순 파일링이 있습니다. 1, 2, 3 해서 이것도 엄청 많이 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부여된 번호를 중심으로 파일링하는 거, 이게 번호순 파일링입니다. 그럼 연대순 파일링은 뭐냐? 연대순은 말 그대로 날짜죠. 날짜. 문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문서가 언제 작성돼서 언제 생산되고 언제 어떻게 됐냐, 이런 날짜와 관련된 게 더 중요한 요런 파일링을 연대순 파일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 문자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수고, 아까 번호순. 그리고 이거 가나다 ABC는 문자죠. 그래서 요거를 혼용해서 쓰는 겁니다. 알파벳과 번호를 조합해서 사용. 아니면 가나다와 번호를 조합해서 사용. 이게 수문자 파일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 파일링. 주제나 카테고리에 의해 정리된 문서들을 말한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보면 뭐 행사 주제가 있다, 아니면 뭐 시험 주제가 있다. 그래갖고 문서를 시험에 관련된 건 이쪽에 다 몰아놓고 행사에 관련된 건 다 이쪽에 몰아놓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주제별 파일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적 파일링. 이건 뭐냐면 기업에서 보은에서만 사업을 하는 기업도 있죠. 근데 보은에서 하는데 보은, 옥천, 영동까지만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가나다 ABCD 이런 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보은 지역, 그리고 영동 지역, 그리고 뭐 옥천 지역,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뭐 음식점이다 이랬을 때 보은 지점, 영동 지점, 옥천 지점에서 각각 지점에서 이렇게 나눈다.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눌 때 지역적 파일링을 쓰죠. 이게 더 크게 나가면 나라별 파일링도 쓰겠죠. 아시아 지역에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유럽 지역에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 그래서 기업이 지역 단위, 뭐 이렇게 큰 국가 같은 게 나라 단위로 사업을 한다면 지역적 파일링을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는 초국가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거긴 하지만 국가를 논하는 게 큰 그 의미가 없을 정도로 큰 곳이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초국가적 기업, 초국적 기업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지역별로 얼마 팔았네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죠. 뭐 보은에서 얼마치 팔았네 뭐 이런 게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뭐 국내, 그리고 북미 시장, 뭐 유럽 시장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큰 회사니까 이렇게 따지겠죠. 이런 데서 하는 게 이제 지역적 파일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분류 방법인데 요렇게 한 6가지 우리가 자주 쓰는 거죠. 실제로도 이제 쓰고 있고, 요런 분류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13일에 여러분들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